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수목금 연 3일 연속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1920선까지 회복했었죠. 1890선도 주 초반에 내줬었는데 결국 1920선까지 후반에 되챙긴 걸 보면 전강 후약 패턴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1,600억가량 순매수까지 보이면서 증시 화색이 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반으로 한 증시 후반의 반등세가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죠. 실업률은 더 떨어졌는데 더 개선되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에 크게 못 미치게 증가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물론 뉴욕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고용지표, 그 펀더멘털 지표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 확실히 고용 쪽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 섞인 눈초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우리는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도 도래를 할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제닛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의 하원에서의 청문회 발언도 먼저 있을 예정이라 테이퍼링 관련해 그녀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약간 흔들리면서 우리도 1910선 정도에서 끝나나 싶었던 금요일장. 그렇지만 중국도 뒷심을 발휘했고 우리 장도 1920선까지 회복했었죠. 주말에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리뷰 앤 프리뷰 같이 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다시 돌아보죠. 최희승 차장님은요.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보여졌던 날이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도 역시 외국인 얘기로 시작하셨네요. 외국인 순매수 속 반등장. 김혜란 연구원님도 미국발 훈풍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고 이것이 코스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모두들 외국인 얘기를 하셨고 맨 밑줄에 보니까 안상현 대리님도 주말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다들 외국인들이 샀다. 정말 오래간만에 사서 증시가 올랐다. 이런 의견 보여주셨는데 김연경 팀장님은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다. 섹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호텔 신라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흐름 속에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가는 등 유틸리티 섹터도 아주 흐름이 좋았었던 날이었죠.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1920포인트의 이제 지지 역할이 기대가 된다 하셨고요. 상승 출발을 내다보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매도가 점점 완화되면서 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 추가 반등하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상승 모멘텀은 딱히 없는 가운데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고 옐런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어서 눈치 보기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테니 기관이 뭘 사는지 잘 보라고 계속해서 조언 주고 계십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대한다. 증시에 우호적인 아마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점진적인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기대하시는 눈치입니다.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으로 가서 최희승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반등세가 꾸준하게 나타났는데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부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미국 증시가 올랐더라고요. 오늘 추가 반등 가능할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5영업일 만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1,6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 신흥국 시장의 어떤 반등, 우리나라도 함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920포인트 지지 및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00을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바닥은 좀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야간 선물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MC의 옐런 의장이 의회 증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하원이 11일, 상원이 13일.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의회 발언을 통해서 그 신흥국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까지도 상승 탄력을 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변동성이라는 게 꼭 아래로만 간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 손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국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키웠던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좀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나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확대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저는 좀 약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5천억에서 1조 이상은 좀 순매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3개월 정도 외국인들이 약 5조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순매수가 좀 들어와야 국내 시장도 좀 상승 탄력을 좀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뭐 1,000억대 중반 정도 사서는 안 되고 더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 탄력이 조금 붙는다면은 어떤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신흥국의 어떤 그 환율 문제,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 가치의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가장 뭐 핵심은 환율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업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이 될 텐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할 때마다 자동차 쪽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쪽으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 해나가는 오히려 빠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상당히 좀 기본적인 건데 반대로 좀 올라갈 때 따라 사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금씩 현금 확보를 좀 해두자. 왜냐하면 지금 2,000선까지 돌파해서 2,100, 2,200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어떤 바닥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 시에는 좀 분할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자동차주는 지금도 분할 매수 늦진 않은 것 같다 하셨습니다. 상승 시에는 현금화도 병행하면서 자동차주 관심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향후 시장에 필요한 전략 미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1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 3천 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6.6%까지 또 떨어지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연 전 의장이 이번 주 하원 상원 걸쳐서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테이퍼링 속도 조절 발언을 할지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아시아 전문가라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요. 미국의 테이퍼링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효과로 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조지 소로스라든지 헤지펀드들이 일본 주식을 지금 팔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거를 좀 추적해봤더니 다보스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4배 정도 수준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과매수됐던 부분들을 청산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 5년간 5천억 달러 정도의 할머니들이 중국으로 지금 유입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진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할머니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볼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연준이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따끈한 이슈로서 전일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가 치러졌었죠. 결국 여당 후보, 사실상 아베가 지지했었던 마스로에가 압승을 거뒀는데 물론 눈 때문에 투표율 자체는 상당히 낮았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베 정권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도지사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원전 가동 여부였었는데 원전 재가동도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전은 일본에서는 54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 원자료의 그 30%만 움직이게 된다면은 무역 적자가 3조에서 4조엔 정도 줄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궁극적으로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라든지 법인세 감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민당의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공공사업 남발로 인해서 재정 상황은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결국 일본이 선택할 길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증세를 나서야 되고요. 세출을 줄여야지만 되는데요. 현재 그 연령 지급 그 연령을 보면 65세입니다. 이제 일본 안에서는 75세까지 올려야지 그 재정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고령자들의 그 득표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을 늘리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런 그 각 산업계에 존재하는 그 암벽 장벽 때문에 앞으로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규제 완화 같은 부분들은 속도를 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일본 니케이 주가도 살짝 얘기를 하셨었는데 새해 들어서 니케이 주가가 16,000선에 있다가 14,000선도 깨질 뻔했었을 정도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좀 올라왔다 쳐도 한 11% 넘게 급락해 있는 상태인데 연초 주가 흐름이 1년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 향후에 얼마까지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아까 헤지 펀드들의 매도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1월 한 달 동안에 무려 1조 490억엔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앞으로 그 일본 증시를 보실 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아마 좌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미국 경기 둔화로 해서 안전자산인 엔화 매수세를 부추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올해 예상 환율을 100엔대로 지금 설정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만약 100엔이 붕괴된다면은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 선거해가 있는 아시아에서는 그 아무래도 5월 달에서 6월 달 그 사이에 그 주가도 좀 하락하고요. 환율이 오히려 강세로 전개가 항상 반복적으로 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가 1,005엔에서 다음 분기에는 800엔대까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700엔 정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에 투자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일본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장기금리 추세도 잘 봐야 되겠지만 패턴으로만 본다면 6월에 있을 중간선거 전후에서 아마 주가는 더 부진할 거고 엔화는 지금보다 더 강세를 띨 거다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서 도지사 선거 쪽으로만 놓고 보면 아베 정권의 힘이 더 칠리는 것 같지만 주가라든가 엔화 추이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문자 그대로 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정말 좋아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양적 완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 하락을 유도하는 그 직휴양만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중장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회복 추세를 타려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들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조치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가장 우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층만 하더라도 3,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보장을 좀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정치권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뜨거운 감자 문제도 여전히 그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그 나가야 될 그 정책 방향은 길고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나긴 춘절 연휴를 보내고 나서 사실상 이때 신흥국 위기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악재가 많았었는데 잘 피해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개장 이후 지난주 금요일 중국장이 어렵사리 플러스 마감을 시켰었는데요. 향후 중국장 전망도 들어보고 싶고요. 이제 양회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2월은 정책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하셨었는데 양회에선 저희가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은 아무래도 정책 그 증시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1월 말부터 중국 전역에서는 지방 정부의 그 전인대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인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좀 쭉 취합을 하다 보니까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각 지방 정부보다 다 낮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그 중앙 정부의 전인대에서는 7% 전후로 성장률을 좀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 목표도 안정과 조화 그리고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쪽으로 그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바로 그 의료라든지 그리고 그 의료와 관련된 그 서비스 특히 줄기세포라든지 그리고 동물병원과 같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형 기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기 오염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폐수 처리라든지 분진 제거, 환경 시설 개선 쪽에 엄청난 자금들을 투입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 자동차라든지 전기용 그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는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는 확대시켜주는 정책 그리고 광대역 차이나와 관련된 4세대 이동통신에 무려 165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온라인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이 요즘에는 6배 이상 증가세가 빠르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제품을 일주일 만에 받아보는 직구족이라고 중국에서는 있는데요. 주로 화장품이나 패션 제품 그리고 분유, 가방, 전자제품을 주로 산다 그럽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그 기업들이 수혜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전인대 이렇게 거치면서 성장률 하향을 공식화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눈치도 있지만 일단 모멘텀이 좀 우리 증시로서는 제공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네요. 기업 이슈라면 기업 이슈겠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IT 기업인 레노버가 구글의 모토로라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 우리로서는 LG전자 주가가 크게 신저가까지 찍는 그런 레노버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레노버가요 소니의 PC 사업 부문 제휴서를 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하고 거침없는 레노버의 M&A 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왜 이렇게 M&A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그 전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공장에서 그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보통 기업들이 100만 원 정도로 지출할 정도로 앞으로 그 매년 20%씩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레노버 같은 경우는 PC 사업뿐만 아니라 핸드폰 사업,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좀 빠르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국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소니 주식을 4% 정도지만 나머지 그 대형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5에서 10%를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부 펀드는 일본의 그 3대 은행들에 대한 3대 주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C 사업, 소니의 PC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매수세를 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소니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나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핸드폰 게임과 관련된 산업들도 좀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도 이런 그 중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말에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어서 일단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번 주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긴 하지만 이제 증시는요 점진적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타이밍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상승 게이지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장 에너지 상승은요 60% 되겠습니다. 원래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 99%를 들여도 괜찮은 타임인데요. 조금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가 발발하면서 시장 게이지는 급속도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시장 게이지 60%이냐?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요. 미국의 지수가 이 고용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연이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또 지지를 해야 되는 지점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드디어 현선물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2조 이상의 미국계 자금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는데도 주말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이제는 외국인들도 충분히 팔 수 있는 자리보다는 점진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리고 과도한 신흥국에 대한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요. 중국 상해 지수가 안정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바닥권 2070포인트대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한결 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지수는요. 상승 게이지는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예,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종목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KCC입니다. KCC. 자, 과거 제가 지금 무료 방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요 KCC 추천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재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들어온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겠습니다. 우선 이 자동차 도료와 이 건자재 부분의 매출 확대가 아주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는데요. 전년비 16%의 성장 2013년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났어요. 역시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KCC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삼성에 대해서 건자재 관련해서요 납품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의 우호적 관계는 계속됨과 동시에 이 삼성 에버랜드를 기축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의 지분가치 또한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우리 이 KCC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시작 개장되기 바로 막바지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약세 흐름들이고요. 반면 IT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은 일단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군들은 좀 약세 출발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될 건지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 4, 3, 2, 1. 개장방송은 나무노와 함께 V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일단요,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외로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승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1조 배상인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강보합승 출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리스크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IT 군들은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LED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모두 다 강세 흐름이고, 자동차 쪽은요, 현대차는 강보합선인데 기아차나 모비스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나왔는데요. 일단 5포인트 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928포인트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3포인트. 오늘 코스닥의 강세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17.60포인트 기록되고 있네요. 자, 현대차 군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BDI 지수가 일정 부분 자리를 안정을 찾으면서 일단 조선업종 군들도 오늘 강보합선 산뜻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군도 아주 흐름들 좋은 흐름인데요. 중국의 증시가 안정적인 국면을 지금 점진적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 그리고 소재 산업주군들의 이 낙폭 과대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이지만 우리금융이라든지 KB금융 견조한 흐름이고요. 일단 지수가 1900포인트 지지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증권주 또한 강보합선에서 지금 한 1%권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철강업종들 그리고 화학업종들, 소재산업재들 전부 다 좀 괜찮은 흐름이니까요. 오늘은 좀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장 전에 말씀해 드렸던 KCC 현재는 약보합 출발이네요. 강보합 출발에서 살짝 미끄러 내려가면서 48만 7천원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 행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해봐야 49만 3,500원이니까요. 현 가격에서 한 6,500원 정도 거리밖에 남겨주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신고가가 만약에 오늘 중이라도 돌파가 된다면 탄력은요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요. 물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적으로 이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48만 7천원 현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같거든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점진적인 분할 매수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은요, 여튼 삼성전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강세 흐름들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무난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개장 분위기 나무는 멘토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부근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약간 상승폭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3포인트가량의 상승세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개장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그에 앞서서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떴었는데 오늘도 1.3%가량 추가 반등이 나오는군요. 14,600선 정도 중반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12월 지표가 되겠죠. 경상 적자 규모가 나왔는데 6,386억 엔이었습니다. 전망치가 6,800억 엔대 이상이었었거든요.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11월 달에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38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일단 있었다라는 점, 일본 증시 니케이 출발도 괜찮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외환 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실업률은 좋아졌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큰 폭 줄어들게 이제 늘어나면서 좀 예상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의 달러화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 속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이번 의회 발언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고용지표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7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3원 40전과 1,074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074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시장의 관심 속에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지표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하면서 달러화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면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예상치였던 18만 5천 명에서 크게 하락한 11만 3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의 경우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큰 폭의 상향 수정을 기대했습니다만 7만 4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1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모습은 실업률이 전월에 6.7%에서 6.6%로 하락했고요.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더 넓은 범위를 구직자로 포함하고 있는 U6 실업률의 경우 13.1%에서 12.7%로 하락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증가한 점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한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의 달러화의 반응은 부정적인 지표 내용으로 인해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중단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전통화 대비 급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이후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는 다시 전통화 대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는 달러화는 통화상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미 고용지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 선호 증가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의 강세는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으로 또한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1078원까지 상승한 후에 뉴욕 증시 상승과 함께 반락하면서 1076원 50전, 현물 한일 환산에서는 1074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자면 미 고용지표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선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후 긍정적인 모습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미 달러화의 펀더멘털성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통화 강세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달러화는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위험통화들에 대해서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원은 1070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사가 좀 더 지속이 되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자넷 옐렌 신임 미 연준 의장의 미 국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이 나오느냐 하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 전에는 1070원대 박스권 정도를 내다보셨습니다. 하원이 11일 밤에 그리고 상원의 발언이 13일 밤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나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돌발 종목 꼽아봤습니다. 오늘 세 종목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동양건설입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 얘기가 나오면서 매매 거래가 일단 중단됐는데요. 동양건설 관련된 뉴스들 더 챙겨보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지난주 금요일에 유증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한가 갔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주택 부문에도 손실이 우려된다. 지금 해외발 수주의 어떤 그 수익성 문제에 이어서 국내 주택 사업까지 우려가 더 깊어지는 모습 속에 반등이 안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오늘 돌발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외국계 쪽에서 러브콜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가 지분을 좀 산다 그러죠. 그런 얘기 때문에 이미 금요일 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급반등했었는데 오늘까지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 돌발 종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우울한 소식인데 동양건설 얘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 한국거래소는 동양건설 산업이 전액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11일 공시를 했고요. 오늘 이 동양건설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1,848억, 전년 대비 한 33% 정도 줄었고요. 영업 손실이 한 1,77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당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1,143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본 총계가 한 65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자본금이 601억 정도 되는데 훨씬 적은 전액 자본 잠식 상태에 좀 빠지게 됐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송 충당금 쪽에서의 증가 그리고 보증을
보증을 했던 보증 채무 등에 대한 충당 부채 설정으로 인해서 손실이 좀 증가가 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이 동양건설 산업이 자본금 전액 잠식이 됨에 따라서 오늘 7시 25분부터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고요. 일단 거래 정지 해제 일시는 상장 폐지 기준 해소가 입증될 때까지 지속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밝혔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자본 전액 잠식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야 결국에는 거래소도 좀 거래 재개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동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거래 해소가 되는 시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자본금이 일단 뭐 전액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양건설 산업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거래 재개에 대한 가장 강한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얼떨결에 동양건설 최대 주주에 오른 현대제철의 이 시그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 현대제철이 동양건설 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지만 일단 뭐 현대제철이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과연 시그널을 줄까 주지 않을까, 회생 계획을 과연 동양건설 쪽에 이 도움을 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시나리오가 좀 됐고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인데 대형 건설사 중에서 유독 GS건설이 좀 좋지 않은 모습, 역시나 유상증자 검토,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고요. 시기와 규모 그리고 사실 방식 등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걱정들을 표출을 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굉장히 강한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늘 주택부문 손실, 올해 국내 주택부문과 관련된 잠재부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GS건설이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전문가들의 평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곳의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이르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기다가 이 유상증자까지 악재가 겹쳐서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GS건설의 흐름이 이렇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근데 29,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29,000원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바닥 가격대를 좀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진입 시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GS건설은 단기적으로는 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됐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수준에서 바닥이 잡혔다고 해도 반등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내주는 종목인데, 최근에 게임주들의 어떤 매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한 이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도 실적 개선이겠고, 그리고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효과,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일단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었죠. 베트남 쪽에 관한 소식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을 좀 만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12월 달부터 뭐 신규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명히 좀 이 게임주들이 좀 내보내주고는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올해로 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게임주들이 좀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인 비에텔이 카카오톡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인수 가격이 약 5조 4천억 정도로 시장의 추정치는 한참 윗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위메이드도 그렇겠지만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가치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위메이드의 이틀간의 상승은 그 피인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지금 사서 과연 얼마만큼 좀 수익이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한 이틀 정도는 분명히 좀 모멘텀으로 올라온 감들이 많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향후에 코스닥 쪽의 게임주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주 더 알아보죠. 지금 스튜디오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스에도 뭐 크게 났었는데 정부가 낮은 핫산 프로젝트 이제 실사를 시작한다 그래요. 내일부터 실사가 시작될 텐데 때문에 현대상선이 오늘 강세를 띠고 있네요. 인터파크 INT 또 상한가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3거래 연속이고요. 그에 앞서서 뭐 얼마 전에 역시 상장했었던 한국정보인증 역시 상한가 가려고 준비 다 끝낸 모습입니다. KG 모빌리언스도 4분기 호실적 전망 때문에 오늘 급등, 효성 OMB는 아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나잔 핫산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코레일 쪽하고 네. 포스코 현대상선 쪽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정부 관계자는 없고 기업 이분들 한 18분인가요? 그분들만 이제 현장 실사를 간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남북 러시아 물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러시아 쪽 극동 지역에 있는 핫산 지역하고 북한의 나진 요 지역 한 54k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유지 보수하고 뭐 새로 선로를 깔고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철도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현대상선 외에도 대아TI, 뭐 대오AL,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철도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1차 그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사가 언제 진행을 할지,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약간의 그 키 리조브 뭐 훈련도 있고 하지만서도 남북 이산 가족 뭐 상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 남북 관계가 조금 냉각기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또 이제 나진 핫산 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것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제 실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첫 삽을 띄는 이런 건설 기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대상선의 주가 자체는 매물대에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상선이 좀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된 소송 이런 부분들 문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남북 관련해가지고 계속 남북 이슈로 인해가지고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한번 큰 산이 있죠. 10,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한 큰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극복하는 주식은 거의 드물다라는 걸 참고한다라면은 일단 15,000원 또는 지금 가격대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철도주 대아TI하고 뭐 대오AL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올해 이제 현대 로템이 관련해서 수주가 한 7,00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서 러시아 남북 러시아 물류 협력 사업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다.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우에이라든지 DRTI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앞에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걸릴 수 있는 중간 자리 허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 INT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한 7, 8%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와 상한가를 한 5분 만에 진입을 한 거야. 한 6, 7분만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또 조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터파크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대 INT가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수익이 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이 수익이다. 왜냐면은 지난 목요일에도 시작하자마자 한 2분 만에, 그러니까 1분 만에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점상한가.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인터파크 INT를 보시면서 한 가지 참고가 된다면 한국 정보 인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정보 인증이 먼저 이틀 먼저 상장을 해가지고 그 이후 조정 없이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가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1,800원이고요. 인터파크 INT는 7,700원인데 모두 지금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조금은 이제부터는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 좀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현대 INT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약간 시장 포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것이고,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좀 잘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조금은 이제부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대안주가 없었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몰렸다라면 이제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KG 모빌리언스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이용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뭐 KG 모빌리언스 외에도 KG 이니시스, 다날 모두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GS 홈쇼핑사가 조금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CJ 홈쇼핑 회사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홈쇼핑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홈쇼핑사가 작년 연말에 좀 랠리를 보였던 게 홈쇼핑을 통해서 전화 연결로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관련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런 것에 대해서 모바일 쇼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강점. 저도 주로 요즘에는 쇼핑할 때 보면은 그 업체들이 모바일 이용객에 대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홈쇼핑 같은 거 보신다라면은 모바일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하시는 분한테 적립금 5%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오픈마켓에서는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 상품을 더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상품을 검색할 때 인터넷으로 하고 구매는 휴대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군들이 잘 가다가 조금 흔들리면서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매물대가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당장 한 13,000원대를 돌파시키는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다.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은 한 14,000, 5,000원대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G 이니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대고, 요 2만원대 돌파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을 판명지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제일 후발주자인 다날 같은 경우에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은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순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강세를 띠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수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여기는 수출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관련해서 기대가 높다 보니까 뭐 비료 산업 이런 곳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효성 OMB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참 변곡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차로 7,000원대에서 8,500원대까지 한 20%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1차 가격 조정 주고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매물대를 8,900원, 8,800원대를 일단 돌파시킨 전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보신다라면 약간의 도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조금 좀 어중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이게 윗꼬리를 좀 잡아먹으면서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의외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좋은 흐름을 띌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이 좀 1차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효성 OMB 오늘 음봉으로 마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모멘텀 때문에 흐름이 좋았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것들이 많네요. 첫 번째는 화장품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아예 신고가를 찍었고요. 뭐 앞서서 이미 무거운 종목임에도 신고가를 찍었던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에이블 CNC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도 금요일 날 4분기 호실적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 윗꼬리만큼이나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도 역시 실적 바탕으로 신고가를 오늘 쓰고 있네요. 경남에너지가 잦은 상패 위에서 한 7,400원 정도 공개 매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보여줍니다. 먼저 화장품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긍정적인 이 시각들이 나왔고요.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실적에 좀 기초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그러니까 2013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790억 2012년도보다 20% 넘는 수준의 증가세를 시현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48억 약 350억 가까이 되는데 한 33%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중국 법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한 47% 정도 증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증권사 쪽의 하우스들의 뷰는 중국 법인이 올해도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목표가를 줄줄이 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52주 신고가 라는 부분으로 좀 표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이 화장품 종목들의 전체적인 느낌은 긍정적이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 52주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과연 신규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AVCNC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화장품 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종목인데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AVCNC도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의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에이블은 좀 반등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워낙 바닥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좀 거래량도 많이 실려야 되는 종목이고요. 움직임이 좀 둔하다 보니 앞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맥스와는 좀 굉장히 좀 비교가 많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화장품 섹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4분기 매출액이 한 8% 넘는 수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거의 90% 늘어난 494억으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뭐 저보다는 역시나 에리나 씨가 더 잘하실 텐데, 뭐 설화수, 헤라 등을 판매하는 아모레 퍼시픽인데 3조 클럽,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3조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뭐 3조의 이 판매량을 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역시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여성들의 어떤 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하구나. 또 그리고 국내 면세점과 디지털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고, 역시나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중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의 공통된 어떤 역학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가장 큰 마켓인 중국 마켓이 가장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역시나 실적 베이스인데, 일단 2거래일 연속적으로 어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1조,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 일단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 10%, 영업이 한 15% 정도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편의점 사업의 안정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펀더멘탈을 유지할 것이다. 최근 또 오프라인 유통업체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GS 리테일 주가가 좀 동반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목전에 차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번 더 치고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 호조입니다. 신고가가 나왔는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한 44억, 매출액은 11% 정도 증가한 418억을 달성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여행주들도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또 레드캡 투어가 렌터카 사업에 대한 성장 부분, 이 부분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뭐 차량 보유 대수에 대한 확대, 차량 관리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성장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렌터카 사업으로 또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조정은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수준은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눌림이 있고 난 이후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레드캡 투어까지 일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NC소프트 분석을 꾸준하게 해오셨던 유 대표님께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만 원대 주가는 20만 원을 깼었고 이제 20만 원 안착 시도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블레이드솔 중국 얘기만 계속했지만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뷰웍스도 3분기 연속 최대 분기 매출 달성했다고 하니까 주가 흐름하고 향후 전망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바짝 올랐고 오늘까지 사흘 연속 강세거든요. LG그룹 IT 계열들도 조금은 반등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NC소프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NC소프트가 이제 NCC 재팬 그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일본에도 서비스를 진출했죠. 중국하고 이제 일본, 뭐 다른 지역에도 서비스를 하는데, 원래 이제 NC소프트가 일본 쪽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NC소프트 게임을 조금 많이 이용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아직은 기대감이다 보고 있고요. 이제 베타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호응도가 높게 작용하는지. 원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MMORPG보다는 비디오 게임 쪽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PS4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일본은 좀 확인을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19만 원 전후로 해서의 그 지지력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 지지가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20만 원 혹은 21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좀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면 한 21, 2만 원. 또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한 19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보이면서의 그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떤 그 상승이든 하락이든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일본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 호재가 중국만큼의 폭발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옥스가 매출 분기 최대 실적도 발표를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55억 건,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9억 원 해가지고 7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것은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1분기 때도 최대 실적 갱신이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10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은 실적 개선 속도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물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만 7,000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27,000원 돌파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26,500원은 돌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혹은 저항대를 돌파시켰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박스 행보세가 길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에 26,500원이나 27,000원 가격이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행진이 다시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심을 좀 해소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LED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 감소에 대한 기대감. 작년 같은 경우가 15%인데 15%에서 7%대로 낮아졌다는 부분들. 그래서 영업이익도가 77% 늘어났습니다만 LED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한 88,000원에서 한 89,000원 정도를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자리가 또 지난 1월 말 또 9월, 10월, 11월 때에 달에 매물대였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변심했습니다. 금요일 날 웬걸 선형물 다 산다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해서요. 1910선까지 재차 회귀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S건설은 4%대 추가 하락을 금융주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올랐던 것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반짝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좀 약한 모습 띄고 있는데 의외로 올랐다 싶었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안정화 된다라면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금융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한지주나 기업은행 같은 기업군들이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카드사 영업이익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은행 본업에 대한 개선 속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건 기업은행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통해서 3천억대 그 대출 사기가 나왔죠. KT.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은행권의 어떤 좀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라면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압구정에서 돈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먼저 있었던 반등을 고용지표에 기반해 어떻게 보셨는지도 짧게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재차 빠지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실업률은 일단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나 비농업 부문의 고용도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근데 반등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뭐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뭐 고용 지표는 미국 시장에서 과연 이번에 좀 중요했나,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자리였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고요.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지금 반등은 한 반 수준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돌아섰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분명히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분명히 아직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유리하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인 동감을 하고요.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뭐 중국이나 오히려 신흥 시장들의 움직임과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이탈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결론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수는 이제는 좀 기댈 부분이 많이 없다면 결국에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별로 좀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520선에 대한 저항을 말씀드렸고, 뭐 520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음봉을 한 번 더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지 마시고 일단 음봉을 좀 한번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종목별로 좀 선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바이오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좋아지는 모습, 그래서 음봉이 나온다면 오히려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을 좀 사는 것도 올해는 좀 중기적 이상으로도 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추가 하락을 기다렸다가 바이오 섹터 중기 정도로 한번 공략해보는 거 어떨까 하셨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지수로 추가 반등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우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업률만 개선됐는데도 뉴욕 증시는 올랐죠. 우리도 덩달아 오를 줄 알았는데 출발만 그랬습니다. 하락 전환한 지금 선물시장 분위기 같이 알아보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특징이 오전장 한두 시간 만에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금요일장에서도 오전에 크게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역시 그럴까요? 일단 250선은 깨진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이 기존의 누적 포지션들의 청산성이 기관 쪽 플레이의 단기 숏 자금들의 청산, 자금 이탈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틀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선물 시장은 종목이 감으로 인해서 종목의 힘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금 눈치를 보는 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방 쪽으로 매도 우위 쪽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시장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합 거의 출발되고 나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가 확대가 되었다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축소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의 금융시장 창구 쪽에 매수 포지션 자체가
현재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포를 좀 크게 열었다라고 다시 지금 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의 변동만이 상당히 큽니다. 콜옵션 쪽으로 68억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우위 쪽, 풋옵션 쪽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매수 우위, 기관계 쪽 이제 한 9시 반경부터 매수 우위 쪽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매도 우위 쪽을 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현재 베이시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이제 베이시스가 한 0.3대에 들어오니까 매도 우위 쪽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프로그램 쪽에서 바스켓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느냐 나왔느냐라는 기로인데요. 현재는 매도 우위 쪽이 잡혀주면서 좋은 모습들이 연출되지 못하고 조금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보자라는 자막이 나가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대박 플러스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이 외국인들 수급을 좀 파생과 종목에서 따라다니시면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매매를 하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바로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잡혀 있잖아요. 주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개인 창구와 기관계 창구 쪽, 특히 기관계 창구 쪽의 매수 포지션이 강화와 개인들 창구 쪽의 매도 우위 쪽이었던 모습이 절반 이상의 축소가 나오면서 그걸 고스란히 외국인이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기관계 쪽은 하방으로 조금 더 내려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저항대를 계속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후장에 만약 기관계 쪽에서 일부 지금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마저도 소폭 거의 매수 쪽으로 전환이 나온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반등치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건 이제 이 수급의 특징으로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시장은 종목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 추이 반드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으로 최소 5종목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주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 관점에 그 전략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차트를 통해서 오전장 황금 라인을 잡으면 250.70입니다. 70자리인데 이미 밑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 쪽에서는 두 번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공포의 매수 자리를 하나를 잡겠습니다. 이 249대 중후반부가 되면 매수를 좀 잡아볼 준비를 하겠는데요. 그때 전제 조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종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따라 들어가라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과정 쪽으로 들어온다면 250.70을 기준점으로 잡힐 겁니다. 분명히 종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부분의 하단 쪽에서는 우리는 그대로 로직대로 매도 우위 쪽으로 보시되 250.70이 올라타면서 안착이 정확히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전환 스위칭을 하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오늘 변칙 매매가 파생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일루스타 정도만 치자, 추격을 또 따라잡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총 5개 종목 오늘 수급뿐만 아니라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70에 안착한다면 일단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250선 아래쪽에 다시 한번 쳐지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반쪽짜리 고용의 개선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하루 만에 팔자로 변심을 한 가운데 코스피는 1920선을 재차 깨면서 10선 정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연속적으로 쭉 나왔으면 했는데요. 옐런 입도 열리기 전에 재차 빠지는 모습 일단 안 좋아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